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서울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의 악화된 부동산 민심은 단체장과 국회의원으로 옮겨붙고 있는 양상입니다. 공개된 재산 등록 현황을 들여다본 결과 적지 않은 시장 군수와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주택이 없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현재 소유한 유일한 주택은 충북이 아닌 서울 송파구에 있습니다. 함께 보유했던 청주 오송 아파트를 지난해 10월 팔고 지금은 사직동 관사에 삽니다. 한범덕 청주시장도 서울 광진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자신 부담의 반전세에서 생활합니다. 김재종 옥천 군수는 올해 초 부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한 뒤 옥천에는 명목상 소유주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차영 괴산 군수도 괴산 대신 청주 서원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임지가 아닌 곳에 집을 소유한 상황을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역에다 세금 내야 할 걸 지역구에서 세금 안 내고 딴 데 가서 세금을 내가면서 주민을 사랑합니다. 표 안 펴주셔야지만은 그런 거 보통 고쳐야 해요.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청주 청원구에서 5선 고지에 오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에 공시지가 12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오창에는 아파트를 전세 냈습니다. 5선 중진인 통합당 이종배 의원 역시 서울 강남구에 10억 원가량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지역구 충주에서는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전세 내 지냅니다. 미국의 경우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 주소지는 해당 선출직 유권자들이 있는 지역에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의 관례예요. 우리도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이유야 있겠지만 지역 사랑을 외치면서 정작 지역에는 집 한 채 없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에 유권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오늘은 충주시 지명탄생 1080주년, 시승격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 충주시에 매출 2조 원, 승강기업계 1위의 현대 엘리베이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 2022년까지 2,500억 원을 투자해 본사를 이전하고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본사 이전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충주 제5 일반산업단지에서 착공식을 열고 충주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곳 충주 공장에 총 2,500억 원을 투자해 공장 신축과 본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현대 엘리베이터의 도약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대기업 본사가 이전하는 것은 현대 엘리베이터가 처음. 1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연간 2만 5천 대를 생산하는 스마트 팩토리와 R&D 센터, 물류센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300m의 테스트 타워가 건설돼 충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충주의 가장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연수동으로 직선으로 이을 수 있는 터널형 도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서 여기를 시내 중심가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승강기 부품 생산 등 협력업체도 잇따라 이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사를 직접 공사에 참여하도록 해 지역과의 상생 방안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나가는 큰 발걸음이 오늘 내디뎌졌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현대 엘리베이터 이전을 시작으로 이곳 충주시를 비롯한 북부권이 승강기 산업 거점 지역으로 육성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유례없는 혼란을 맞이한 고3들이 입시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지난달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학들이 내놓은 대책들을 보니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는데요.
곧 다가올 입시에 학생들은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고3 학생들은 벌써부터 여름방학이 걱정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부족한 비교과 영역을 채워 수시를 준비하고 부족한 수능 과목 공부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름방학이 예년에 비해 2주가량으로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여름방학 때는 보통 자기가 부족했던 과목이나 자소서 이런 거를 열심히 보충하거나 생기부를 약간 분석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정말 급격하게 짧아지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약간 막막한 고민감도 들고 재수생 등 N수생들과의 경쟁도 막막합니다. 한 달 미뤄진 수능이 N수생들에게 유리할 거라는 불안에 고3들이 많이 노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도 걱정입니다.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해 학생부가 부실해질 거란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또 개학이 2달이나 미뤄졌지만 학종 원서 접수는 2주 미뤄진 게 고작이라 준비 시간도 촉박해졌습니다. 재수생분들이나 N수생분들은 이미 다 했고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아서 부담이 되죠.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직 안 나와 있어서 각 대학들이 내놓고 있는 고3 구제책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서울대가 지역 균형 선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고 연세대가 학종 전형에서 봉사활동과 수상 경력 등을 빼기로 한 걸 제외하면 대부분 대학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계획 정도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때는 정성평가나 이제 전체적인 종합평가를 실시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지 그거는 좀 그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낼지는 좀 의문입니다. 올해 입시에서 고3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오늘의 뉴스 초점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조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이제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 행태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결국 이제 서울에 있는 집을 매각하기로 했다고요. 네, 들끓는 여론에 밀려서 용단을 내렸습니다. 네. 강남 아파트 한 채 때문에 지금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신뢰가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스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문은 그리 길지는 않은데요. 요약을 하면 서울과 청주 두 채 가운데 청주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일요일에 매매가 됐다. 청주 아파트를 매각한 이유는 서울 아파트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데 반해 청주 아파트는 주중대사와 비서실장을 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어서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게 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 다르게 서울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춰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 그래서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안에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주택을 이제 한 채를 보유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서울에 있는 집을 좀 처분하고 또 자신을 키워준 고향에 주택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우리 지역 정서 아닙니까? 그렇죠.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절실한 상황이고 노영민 의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노영민 실장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논란 때문에 또 이시종 지사도 가시방석이라고요. 그렇죠. 이시종 지사는 아시다시피 자기 관리에 매우 엄격한 인물입니다. 충주시장과 국회의원 또 충북도지사 3번 하면서 뭐 특별한 구설이 없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에 철저한 분인데 하지만 이번에 좀 약간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서울의 아파트와 청주 오송의 아파트 두 채가 있었는데 이시종 지사도 오송 아파트 매각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오송의 아파트는 2011년에 취득을 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정부의 다주택 처분 지침을 지키려고 작년 10월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오송이 아파트는 부인 명의로 돼 있었고요.
양도 차익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2011년에 취득을 해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정부의 또 정책에 맞게끔 1주택을 위해서 이제 매각을 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오송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게 된 이유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좀 논란이 되는데요. 네. 측근의 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송파구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인데 88 올림픽이 끝난 후 이게 이제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이제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억지로 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때 네. 이시종 지사가 산 거고요. 그래서 투기는 아닌 게 맞습니다. 네. 투기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자녀들이 그곳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팔 수가 없고 결국 오송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충북도지사가 집이 충북에는 없고 서울에 있는 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렇고 뭐 도지사도 그렇고 사실 이제 이유들을 들어보면 이제 납득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좀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더 올바랐을까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범덕 청주시장은 좀 어떤지 들어봅시다. 어제 저희가 서울에 이제 집이 있고 또 청주에는 전세로 이제 거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제가 어제는 저 재산 신고 그 목록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측근을 통해서 좀 경위를 좀 알아봤습니다. 네. 왜 어떤 이런 상황이 됐는지, 네. 서울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청주는 전세가 됐는지 네. 한번 알아보니까 한범덕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노영민 실장이나 이시종 지사와는 좀 더 다른 또 케이스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네. 무슨 말이냐면 충북지사는 현재 청주에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가 있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그렇죠. 환경이 되어 있고요. 관사가 있는데 네. 청주시장은 관사가 없습니다. 예, 수동에 있던 옛 청주시장 관사는 8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주시가 김수현 드라마 아트홀로 지금 이제 새롭게 꾸몄고요. 네. 그래서 청주시장은 자기가 살 집을 자기가 구해서 구해하는데 한범덕 시장은 용암동의 한 빌라 3층에 지금 반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네. 보증금 5천만 원 정도고요. 월세도 뭐 2~30만 원 정도 좀 내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쓰지 않고 자기 돈으로 해결하는 건 이제 높이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한범덕 시장 역시 청주시장이 청주에 집이 없고 서울에 집이 있냐는 근본적 물음 앞에 답변이 군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자비로 이제 집을 구해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또 그 물음 앞에서는 또 그런 그렇죠. 답변이 또 타당하지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범덕 청주시장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뭐 앞으로 뭐 대처할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일각에서는 청주시장이 청주에 자기 집이 없으니까 네. 집값 문제에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또 불만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측근한테 이런 정서를 물어보니까 한범덕 시장은 다른 시장들처럼 자신은 뜨내기가 되지 않겠다. 청주에서 임기가 끝나면 뭐 서울로 가든지 다른 지역에 가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다. 여생을 청주에서 보낼 거기 때문에 네. 청주에 집을 반드시 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율량동이나 대덕동 쪽에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뭐 한범덕 시장이 이제 뭐 청주에 좀 집을 마련한다고 하면 시민들도 환영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또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장 또 있을까요? 네, 3월 26일 관보에 나오는 공직자 재산 변동 내용에 따르면요. 조기령 충주시장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연립주택 한 채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송기섭 진천구수는 서울은 아니고요. 경기도 안양시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한 채씩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상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의 소소한 기억이 기록이 되는 코너 아날로그 발굴단 시간입니다. 이 퇴근하는 직장인의 표정만큼이나 이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의 모습도 참 밝은데요. 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떠드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우리의 학창 시절의 학교길을 기억해서 꺼내봅니다.
건너가면 개죠? 아니에요. 무슨 불? 빨간불. 이때 건너가는 거야, 알았죠? 예전에는 이렇게 노란색 차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 노란색 차예요. 전부 다. 주로 이런 15인승 차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었죠. 이때는 이 학교 앞에 차량들이 진짜 엄청나게 길게 서 있었어요. 뭐 한 학교당 뭐 한 20, 30대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 통학을 하는 게 유행처럼 돼 있었죠. 거의 뭐 집 가까이 살지 않고는 거의 다 뭐 통학 차량을 등하교로 다 했습니다. 저희 집에 베스타라는 봉고차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사촌 동생이 오빠 가는 길에 출근하는 길에 나 좀 태워다 줘.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이 나도 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돼서 한 것 같고, 그 당시에는 뭐 버스 요금 정도? 그러니까 그걸 한 달치를 받은 것 같아요. 1인당. 학교에서 학원으로 아니면 집에서 학원으로의 그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원이 필수적으로 이 통학 코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제 운전자들은 이거를 생업으로 삼고 일을 시작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죠? 아이들 교실에 들어갈 적에 장난도 치고 이러면서 친해지고, 내가 안전하게 이렇게 아이들이 태우고 다녀서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보육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뿌듯한 점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신고돼서 운영되는 차량보다도 개인 소유의 어떤 그 미신고 차량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어린이 교통 그 통학버스 사고 자체가 미신고 차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통학버스를 운영하시는 운영자분들 대상으로 최소한의 이러한 교육을 시키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2011년도에 만들어진 그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림이 사고가 2013년도에 났는데 정말 저도 그 사고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운행을 하면서 이 발이 발발발발 떨리더라고요. 발발발발 떨리는데 나한테도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고,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 감독 자체가 좀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라는 어떤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라든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애초부터 그런 그 관리 감독 자체에 대한 것들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일원화시키기에는 조금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다가 운행하는 사람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3시간짜리 딱 받으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당장 면허증을 따도 누구나 와서 보수교육 받고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운전은. 저는 제가 23년을 하면서 계속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한 건 뭐냐면, 규제가 처벌에 의한 규제보다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Someone out there loves you. Someone out there is lonely too. They may not know it, they may be trying to tell you, and you may not know till you pass on the street. Your heads turn, your eyes lock, and you feel complete. Someone out there loves you.
쉬어가지만 낮 더위는 부지런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단양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9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청주의 한낮 기온은 32도, 영동 31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또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높겠습니다. 내일도 별다른 비 소식은 없는데요. 다만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출근길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심한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까지도 좁혀지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제천 19도, 충주 2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 괴산 32도 등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 역시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한낮에는 최고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컷 7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 여러분의 일상 등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컷 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의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